우리 지역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아 강원도 리더들을 만나는 신년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뛰는 의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춘천 스튜디오에 김진호 춘천시 의장 나오셨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의회 의장 김진호입니다. 지난 한 해 춘천시 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2024년 지난해부터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는 춘천시 의회에 어떤 한 해였다고 보십니까? 지난해는 11대 후반기 춘천시 의회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밑거름 삼아 시민을 위한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해 저희 23명의 의원 모두가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9회 100여일간을 회기 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조례안, 예산안 등 총 2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현지 확인 등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깊이 있는 의원 연구 모임 활동과 각종 교육을 통해 의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각종 영탄 나눔 봉사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인데 의정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일반 시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의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5차례에 걸쳐서 어린이의회를 개최한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3명의 시의원들이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해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지난해 춘천시와 의회 간 갈등이 좀 잇따르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올해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일부 현안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통 부족이 시민들께 갈등이 비춰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시장님과 만나서 소통도 하고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양 기관은 시정 발전을 통한 시민 행복이라는 목적이 같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집행 기능과 의결, 감시 기능의 차이로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서로 방법과 입장 차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방법과 입장 차이를 조정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시가 한 발 더 발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를 이제 견제하는 차원에서 좀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춘천시 의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의회의 목표는 항상 시민이 행복한 춘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어수선한 국정 상황으로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시의회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23명의 시의원 모두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편함을 해결하고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민 경제가 많이 휘청이고 있죠. 의장님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강조하셨는데요.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논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큰 고민인데요. 요즘 시민분들과 만나보면 정말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시의회에서는 소비심리 하락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도 하고자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가를 이용 행사를 계획도 하고 실천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생경제안정대책을 발표해 추진 중인데 시의회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집행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루고 시민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춘천시는 굵직한 현안들이 가득합니다. 주요 현안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안팎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춘천 속초 고속화철도, 서면대교 건설, 기업혁신파크, 바이오특화 단지 조성 등 춘천의 미래를 열어갈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춘천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낌없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만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잘해 주시겠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근하동에 위치한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칠전동으로 이전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이 사업은 수천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결국 시민의 혈세로 사업비를 대갚아야 할 것이고 또 하수시설을 꼭 이전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몇 번 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 문제가 심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포화가 임박해 있는데 실질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만큼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공론장을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세금이 적절히 잘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걸 두고도 지난해 캠프 페이지 개발에도 이제 갈등이 좀 이어졌었던 걸로 압니다. 춘천시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내면서 아파트 건설이 백지화가 되고 전반적인 개발 규모도 좀 축소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시민의 혈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은 시민의 혈세가 아니라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민자 투자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해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캠프페이지는 수년간 시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 시 집행부에서는 형식적 공청회 한 번을 빼고는 시민과 소통이 없이 4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공모를 신청했다가 탈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최근 집행부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라는 것을 얼마 전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캠프페이지는 기존대로 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춘천시 공원들을 서로 연결하고 시 전체를 시민 공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뉴욕 센트럴 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캠프페이지보다 6배 정도가 센트럴 파크가 큽니다. 그러나 그 주변을 보았을 때 지역 주민들이 그 공원을 아주 정말 잘 활용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거의 9할 정도의 비용을 그 지역 주민들이 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춘천은 규모는 작지만 춘천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것을 만든다면 춘천만큼 최적의 장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화공간, 호수, 숲을 포함한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여기에 친환경 건축과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더한다면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고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춘천의 랜드마크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닭갈비 마쿠스 축제 등 춘천의 대형 축제와 한류 축제 그리고 신규 축제를 유치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매년 축제 부지를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춘천역 바로 앞에 위치해서 수도권과 접근성도 높아 많은 관광객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는데요. 지난해 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를 목적으로 소통 창구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셨어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올해 시민과의 소통 방안이 어떻게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3명의 시의원님들은 지역구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각종 간담회, 행사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 애로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과 만날 기회가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역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지난해 9월 제11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제1회 의정 포럼을 개최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지역 최대 현안인 캠프페이지 개발에 대해서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해 의정 포럼을 한 1, 2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한 번밖에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계획한 의정 포럼이 차질 없이 개최하여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하려고 합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 요즘엔 누리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개편해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과 온라인으로 좀 더 편리하게 의정 활동을 확인하고 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춘천시의회에서 주목하는 지역 현안 사업이나 시의회에서 주력할 활동이 있을까요? 예, 제11대 춘천시의회도 임기가 1년 6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새로운 정책이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들과 의회에서의 처리한 각종 안건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그동안 발의되고 처리되었던 안건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도 꼼꼼히 살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의정 실무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실무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에는 의회 별관동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서 정책 지원관 채용이 최대 11명, 그리고 11대에서는 의원이 2분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 청사 내 사무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의 사정입니다. 이에 의회 별관동 건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공간이고 3층은 의회 사무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4층은 집행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의원들과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도 힘을 쓸 계획입니다. 2025년은 춘천시 발전을 견인할 현안들을 추진하는 해인 만큼 춘천시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해일 것 같은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춘천시 의장으로서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산과 물을 이용한 관광 자원을 시민의 손으로 시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면 아마 시민들의 성취감과 행복감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상승할 수 있고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가장 적합하고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한 정책을 시정이 만들 수 있도록 시의회가 최선의 노력과 또한 조언이 될 수 있다면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시민과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춘천 시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도 춘천시 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족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호 춘천시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